지금 이 영상을 스치듯 넘기려는 당신, 잠깐 멈춰주세요. 하루 5분 투자로 남은 30년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안 들어보시겠습니까? 노후 준비, 뻔한 얘기 질리셨죠? 적금 붙고 연금 타라는 얘기, 그거 말고 진짜 필요한 이야기. 오늘은 책에도 잘 안 나오고 실제로 노후를 살아본 사람들이 직접 깨달은 가장 확실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뻔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 지금부터 단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간관계 리빌딩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65세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누구보다 탄탄한 연금과 재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시작하신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 종일 연락할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일할 때는 수십 통씩 전화가 오가던 스마트폰이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끼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요함이 고독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분은 결국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달려왔나 하는 허탈감이 엄습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관계의 빈곤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부터 인간관계 리빌딩을 제안드립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경쟁력이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모임을 몇 개나 나가느냐, 연락처가 몇 개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관계를 리빌딩한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는 관계,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안부 인사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친구를 새로 만들겠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평생학습 프로그램, 작은 독서 모임,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인생책 나누기라는 모임을 엽니다. 책을 한 권 읽고 각자에게 의미 있었던 구절을 나누는 모임인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몇 번 모이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터지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 모임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도 털어놓고 때로는 병원 갈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 리빌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연락하는 수많은 사람보다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이 훨씬 더 값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둘째, 소중한 사람들과는 시간을 들여 관계를 깊게 다지십시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사람, 함께 웃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삽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몸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몸을 좀 더 챙길 걸. 돈보다 명예보다 젊은 시절 소홀히 했던 건강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더욱 느슨해지고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지인은 정년퇴직 직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모든 일정을 끊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누워서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몸은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졌으며 가벼운 외출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쉬고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분은 스스로 놀라워했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근육량이 1% 이상 감소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강제성입니다. 의지에 기대지 않고 생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생활 속에 운동을 끼워 넣기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기,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5분 하기. 이런 작은 활동을 하루 5번만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1년이 지나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일정표에 신체 활동을 예약하기입니다.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운동도 중요한 약속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중요한 미팅처럼 지키세요. 예를 들어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는 무조건 30분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목표를 낮게 잡기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 걷겠다, 하루 2만 보 채우겠다는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루에 10분처럼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10분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기입니다. 억지로 뛰는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등산, 탁구, 수영, 심지어 라인 댄스나 요가도 좋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꾸준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끝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기 위해 몸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끼워 넣고 구체적인 일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목표를 낮게 잡아 부담 없이 시작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즐기며 운동을 삶을 즐기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이 5가지가 몸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당장 작은 움직임 하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걷는 이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삶의 작은 의미 찾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맡은 일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어떨까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그 순간, 삶은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이 질문을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시간은 금방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첫 해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늦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던 걸 마음껏 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은퇴한 건가? 매일이 똑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없는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지루함이 쌓이고 무기력이 깊어지며 삶에 대한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새로운 삶의 작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기쁘게 만드는 무언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 손주에게 매주 편지를 써주는 것, 동네 강아지 산책을 대신해 주는 것, 혼자 책을 읽고 서평을 기록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오늘도 살아볼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최근에 80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일과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그리고 손수 쓴 짧은 시를 한 편 남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하지만 이 루틴이 나를 살아있게 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후의 삶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의미들의 모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순간에 미소를 짓는가? 내 하루를 조금 빛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게 즐기세요. 아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압니다. 그 작고 소박한 의미들이 모여서 노후를 눈부시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삶의 작은 의미입니다. 이 작은 의미가 여러분의 하루를 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의미를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항상 우리가 만든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관계, 작은 움직임, 작은 의미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를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결국 삶을 마무리할 때 가장 후회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이야기 기억하시겠습니까? 함께 웃을 사람을 곁에 두는 것,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 나만의 작은 의미를 찾아 하루를 빛내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아니, 인생 전체를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기꺼이 눈을 뜨셨습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길, 그 자체가 이미 멋진 인생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지혜롭게 가꾸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